부동산 투자하시기가 힘드시잖아요. 네. 부동산에 내가 투자하고 싶은데 투자할 돈은 없다, 아직 젊어서. 네. 그러면은 부동산에 투자하는 회사에 투자하면 되죠. 근데 요즘에 라는 게 있어요. 네. 중에서도 4차 산업에 투자하는 게 있어요. 센터장님께서 혹시 개인적으로 재테크 전반에 예.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 혹시 20, 30대들에게 조금 조언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특히 되게 커리어 초기에 재테크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 말고 이 30대 또 40대 초반 후배들이 20대 신입사원들한테 이제 당부하는 얘기 네. 중에서 이제 그때는 돈이 없으니까 몸테크를 해라. 그래서 몸테크가 뭡니까? 그랬더니 몸을 좀 힘들게 하더라도 돈을 아껴라. 그러니까 뭐냐면은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 취직을 하면 부모님 집에서 나와서 회사 근처 가까운 데서 그냥 혼자 사는데 네. 요즘에 그게 많은 추세잖아요. 네. 그러지 말고 집값 아끼고 네. 몸테크해서 부모님과 같이 살아라. 네. 그러면서 저축해라. 네. 이런 얘기고요. 네. 그래서 시드머니를 일단 모으자. 네. 20대 또 후배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거는 맞는 얘기인 것 같고요. 일단은 투자하려고 그래도 좀 시드머니 모아야 되니까. 그래서 네. 이제 젊을 때 조금 힘들어도 저축을 해서 네. 돈을 모으면은 우량주를 꾸준히 나눠 투자한다든지 또 좋은 방법은 부동산 투자하시기가 힘드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요즘엔 리츠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한 돈을 모아서 리츠를 만들어서 네. 거기에 이제 쪼개서 유가증권으로 파는 거죠. 리츠를 사면은 부동산에 투자해주는 재간접 펀드입니다. 네. 재간접 펀드인데 그 리츠 중에서도 4차 산업에 투자하는 리츠가 있어요. 네. 4차 산업에 투자하는 리츠. 네, 이제 어떻게 저희 투자하죠? 특히 이제 요번에 저희가 또 만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괜히 또 홍보하게 되는데 네네. 미국에는 많고 네. 한국에는 요번에 저희가 만들었어요. 지금 클라우드 센터라 그래서 아마존이나 뭐 구글이나 무슨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데서 데이터 센터를 하는데 그거를 꼭 자기들이 지어서 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걸 대신 지어주는 에퀴닉스라는 또 리츠 회사가 있어요. 뭐 그런 식으로 데이터 센터라든지 아니면 아마존이 온라인 쇼핑을 하면서 물류 센터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 물류 센터를 아마존에 다 못 지으니까 대신 지어주는 프롤로지스라는 또 이 리츠 회사가 있고요. 또 뭐 지금 5G 장비들을 이제 다 설치해야 되거든요. 근데 5G는 4G에 비해서 대용량이라 그러죠. 광대역. 너무 데이터가 많다 보니까 무거워서 멀리 못 가죠. 4G보다. 그래서 이제 자주 많이 꽂아줘야 됩니다. 장비들을. 그러다 보니까 5G 통신 인프라 타워가 많이 필요하고요. 그런 걸 하는 게 아메리칸 타워, 뭐 이런 크라운 캐슬 이런 회사들이 또 있으니까 다 리츠 회사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리츠들을 저희들이 모아서 4차 산업 성장형 리츠 펀드를 만들었는데 그런 거나 아니면 직접 리츠 회사에 투자하셔도 돼요. 부동산에 내가 투자하고 싶은데 투자할 돈은 없다, 아직 젊어서. 그러면은 부동산에 투자하는 회사에 투자하면 되죠. 근데 4차 산업은 수요가 좋습니다. 4차 산업 리츠 회사들은 부동산 투자하는 마음으로 투자하셔도 좋고 이제 그곳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또 저희 하나TV에 오셔도 볼 수 있으니까 그걸 한번 보시고. 저도 호기심이 생기네요. 증권업 자체의 미래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이 질문 되게 많이 받거든요. 증권업은 어떻게 되는 거냐. 증권업은 성장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하나금융그룹의 증권회사의 리서치 센터장 이래서 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갈수록 어쨌든 저금리로 가고 우리나라도 기준금리가 제로금리로 좀 와 있고 일본과 유럽은 마이너스 금리고 자산운용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모든 기업, 모든 개인, 뭐 이 사회의 고민이죠. 그래서 자본시장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재테크는 계속 발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에 큰 축을 담당하는 것이 증권회사, 금융투자회사이기 때문에 저는 뭐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그 증권업 이 주 수익원이 예전에는 뭐 리테일이었다면 요새는 IB 쪽으로 많이 갔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전에는 증권업이 브로커리지도 있고 자산 운용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IB에서 투자은행 역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역할이 있는데 기존에는 그냥 증권회사라고 해서 그러니까 주식
이죠 주로. 네. 에 대한 이제 이 매매 중개 업무가 주였어요. 네. 그때는 아무래도 좀 시장이 덜 발전하고 이제 고속 성장하던 시기니까 네. 성장을 많이 하니까 주가도 좋고 뭐 네. 이러던 시절이라서 이제 그랬는데 지금은 저금리 시대로 왔고 저성장 네. 시대로 왔기 때문에 자산 운용 자체가 네. 자산 관리 자체가 숙제라고도 할 수 있고 큰 네. 목표 하여튼 네. 큰 사업 영역이 된 거죠. 네. 그래서 투자를 어떻게 할 거냐. 네. 이제 단순히 주식이 아니고 해외 부동산, 투자 상품, 또 채권, 또 뭐 ELS, 파생 상품 뭐 이런 다양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은 증권회사라고 안 하고요. 저희 회사 이름도 하나금융투자입니다. 금융투자를 네. 어떻게 하고 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자산 배분해서 고객들한테 자산을 증식시켜 드릴 거냐. 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자기 자본 투자도 하고 뭐 그런 이제 IB나 자산 운용 쪽 업무들이 갈수록 커지고요. 그 관련된 상품을 또 만들고 네. 그러고 있습니다. 최근에 개인들이 이제 동학 개비운동이라고 부르면서 예. 되게 새로운 개인 예, 투자자들이 많이 아, 들어오고 계신 것 같아요. 그죠? 너무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렇게 우리 그 고인물 예. 투자자들이 아니라 처음으로 계좌도 열어보시고 아마 유튜브로도 배우시기도 하시고 주식 전반에 대해서 훨씬 기대치는 합리적이되 예, 예. 더 밝은 어떤 관점을 예, 가지고 예, 접근하시는 예, 예. 분들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서 저도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좀 피부로 느껴지시나요? 그런 분들이 움직이는? 사실은 요즘에 너무 바쁩니다. 네.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은행이 있기 때문에 네. 저희 은행 PB센터에도 네. 주식을 삼성전자를 사시려고 네. 아마존을 사시려고 오시는 분들이 네. 굉장히 많으세요. PB센터도 요즘에 PB들 분들하고 이제 그런 네. 도움 드리려고 같이 계속 다니고 이렇게 하고 하는데 네. 지금 연초 이후로 뭐 25조 뭐 이렇게 지금 네. 들어왔다 그러죠. 네. 개인이. 어쨌든 요번에 들어온 분들은 이제 대부분이 우량주를 네. 삼성전자나 아까 네. 아마존이나 이런 우량주들을 주로 많이 사신 것 같고 네. 또 조금 장기적인 관점에서 들어오신 것 같고 네.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이런 위기에 들어온다는 거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유튜브 같은 이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채널도 많아진 것 같고 네. 또 우리 과거의 리만 사태나 외환 위기나 이럴 때 경험을 통해서 위기 때 기회가 되는구나. 네. 이 장기 투자를 하고 우량주를 싸게 살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정부가 좀 규제하신 것도 영향이 있는 네. 것 같고 어쨌든 한 10년은 더 된 것 같고 이렇게 본격적으로 개인 투자가 분들이 네. 이 주식시장에 들어오신 거는 네.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런 위기에 들어오셨다는 거는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미국 시장도 사실은 뭐 퇴직연금과 동반이 되어 있지만 전 국민이 주식을 사서 이렇게 좋은 장을 만들어내는데 기여를 했잖아요. 또 분배되는데도 또 기여가 됐고요. 아니, 그럼요. 우리나라 투자 자체는 좋게 볼 수밖에 없는데 혹시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앞으로 정말 긴 텀으로 한 5년, 10년 후를 보신다면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게 충분히 낙관적인가요? 사실은 뭐 굉장히 중요하신 말씀이에요. 네. 그런데 또 굉장히 조심스러운 네. 얘기인데 당연히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 시장에 투자하기가 가장 편하고 아까도 네. 얘기했지만 공부를 하고 묻지마 투자가 아니고 네. 분석을 하고 투자한다 그러면 사실 외국에 해외에 투자한다는 것은 네. 아무래도 많은 경험이 없는 분들은 쉽지 네. 않고 물론 요즘에는 저희 같은 리서치 센터에서 해외 주식 또 해외 투자에 대한 보고서도 네. 거의 매일 내보내고 있기 때문에 뭐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국내 투자가 더 친숙할 수밖에 없지만 네. 원래도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다가오고 있었죠. 네. 다가오고 있었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로 비대면 산업이 발전할 수밖에 없죠. 네. 50대, 60대도 이번에 온라인 쇼핑이라는 거를 네. 해보게 되고 네. 해보니까 굉장히 편하구나. 네. 또 이제 장점이 많구나. 그 다음에 넷플릭스, 뭐 네. 유튜브 이런 것도 이제 많이 보시게 되고 네. 그런 것의 배경은 백그라운드는 네. 빅데이터, 5G, 반도체, AI 이런 4차 산업이거든요. 네. 그런 게 다 같이 성장하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 사태 이후로 산업 간의 격차도 많이 또 생길 수 있고 네. 4차 산업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4차 산업을 잘하는 기업들이 많이 이제 생기겠죠. 반도체는 또 세계 1등이고 네. 하지만 우리가 넷플릭스 얘기를 지금 하는 것처럼 네.
이 4차 산업 모바일 생태계는 어떻게 보면 세계가 하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량 기업에 투자해야 되는데 네. 그래야 마음 편하고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데 네. 4차 산업의 1등 기업들을 우량주를 생각한다 그러면 한국에도 몇 개 있지만 네. 세계적으로 많거든요. 미국에 많고 네. 예를 들면 중국에도 뭐 좀 있고 막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같이 볼 수 있는. 근데 다행인 거는 네. 요즘에 새로 오시는 분들이 삼성전자도 많이 물어보시지만 네. 아마존에 대해서 네. 진짜 많이 네. 물어보세요. 아마존, 네. 구글에 대해서도. 그래서 굉장히 시각이 좋으시다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거시경제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아마도 몇 개의 4차 산업혁명주가 마진을 거의 다 쓸어 담는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업계 종사자들은 점점 마진이 박해지고 예. 뭐 그런 게 또 통화 승수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예. 한 곳에 집중돼서 투자로 봤을 때는 예. 되게 쉬운 결론이 나올 수 있겠지만 사회에 대한 걱정을 떠나서 이 현상이 비즈니스적으로 봤을 때 점점 심화될 것 같은데 정말 끝까지 여기서 한 10배, 20배 더 갈 수 있는 상황일까요? 그거는 저희들이 잘 알 수는 없습니다만 4차 산업이라는 생태계는 계속 확산된다. 네. 그러니까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그것과 관련된 새로운 산업들이 계속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조금 과하게 말을 해보면 말을 타던 시대에서 차를 타던 시대로 갈 때 차를 만드는 산업이 마부들의 일자리를 뺏는다고 못하게 하는 거는 막아지지도 않고 막을 수도 없는 일이다. 네. 어쨌든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건 계속 진행될 일이고 이번 코로나 사태로 훨씬 더 좀 빨라질 수 있는데 그것이 사회적으로 옳고 그르다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고요. 네. 근데 그거는 변하지 않는 방향일 거라고 생각하고 네. 있어서 투자의 관점으로만 보면 우리가 성장하는 쪽에 투자해야 되는 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도 지난 몇 예, 년간도 4차 산업혁명주가 기가 막히게 잘 맞았지만 예. 코로나 사태를 맞아서 사실 더 좋아졌다, 나빠진 건 하나도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뭐 알 수는 없지만 네.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2000년대에 이제 인프라 구축을 하고 세계 공장으로 성장했고 2010년대에는 또 소비 중심으로 성장하기도 했고 요새는 또 뭐 투자를 좀 부추기고 있기도 한데 10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국이 됐는데 2020년대에는 이 중국이 어떤 방향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중국도 4차 산업이란 쪽으로 뭐 제조업 2025 그래서 이제 방향은 분명히 그쪽으로 잡았죠. 잡아서 중국의 BAT라고 보통 얘기하는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중국에 가면 일반 마트, 가게 뭐 이런 데 가거나 아니면 뭐 생활 편의 시설을 가면 위챗페이를 씁니다. 위챗은 텐센트가 우리 카카오톡 같은 거죠. 우리 카카오페이 같은 건데 아니면 또 알리페이를 알리바바 알리페이를 쓰고 둘 중에 하나를 거의 쓰고 신용카드는 당연히 안 받고 심지어 현금도 가짜가 많아서 현금도 안 받고 막 이래갖고 위챗페이를 만들지 않으면은 심지어 가게도 갈 수 없는 이런 정도로 거기는 우리보다 더 어떤 면에서는 좀 앞서 있다 그런 것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중국이 굉장히 경제 성장이 늦은 나라이기 때문에 저희 세대는 집에 다 유선 전화기가 있었는데 거의 95% 되고 나서 무선 전화기가 들어왔는데 중국은 유선 전화가 50%도 보급이 안 되고 바로 무선 전화기로 넘어간 것처럼 지금 신용카드가 완전히 보급이 안 된 상태에서 이런 페이 시대로 가버린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면에서는 이제 미국을 이어서 이렇게 4차 산업을 발전시키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 미중 무역 전쟁에 이슈가 되는 거죠. 화웨이가 5G의 뭐 최대 기업이다 이래갖고 기술 패권 전쟁을 막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주식 투자를 할 경우에 한국을 제외하고 좀 추천하시는 지역이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실리콘밸리에 있는 4차 산업의 1등 기업들을 가장 장기적으로 주식시장에 있는 분들이 모두 다 존경하는 저도 존경하고 모두 다 존경하는 분이 워렌 버핏인데요. 최근에 애플로 큰 수익을 내셨고 지분 5% 거의 60조 원 되겠죠. 그리고 또 아마존도 최근에 사셨죠. 제가 이제 버핏 얘기를 하는 거는 그렇게 코카콜라라든지 월트 디즈니 같은 그런 우리가 다 아는 우량 기업만 투자하던 버핏이 아마존이나 애플을 사기 시작했다는 거죠. 장기 투자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4차 산업의 1등 기업들에 장기 투자하는 것은 아주
장기적으로는 일정 부분, 자산 일정 부분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국내 주식과 함께 일정 부분은 또 이제 중국이나 아시아에서 우량주들을 네. 또 사시는 것도 좋지 않나. 아하, 네. 아무튼 책에 지금 가장 안전한 자산 중에 하나고요. 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동성이 많아지는 거.